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와 함께하는 중동 정치 관련 영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프간의 근현대사 2부를 찍도록 하겠는데요. 1부 영상은 소련의 침공 시작 전까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것에 관해서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드를 올려놓을 테니 그것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면은 그 연장선에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저는 소련의 침공 시작 이후의 내용부터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왕조 체제가 끝나고 1973년부터 다우드가 정권 교체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 세쪽 공화 정체가 만들어지고 78년에는 또다시 공산주의 혁명이 발생해가지고 공산국가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1992년까지 갑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이 몇 번 교체가 되는데 그때 중간에 소련의 침공이 들어갑니다. 1979년에 소련이 침공을 하죠. 이때에 카르말 대통령에서 아민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이때 소련이 쿠데타를 지원하죠. 그렇게 되면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의 전국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안정이란 명분으로 이렇게 침공을 시작하고 주로 이 공격의 대상은 무자헤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진출을 그냥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죠. 나라들이 있죠. 바로 자유주의 진영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략적 동맹을 맺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전략적 관계였던 그런 쪽이고 파키스탄도 역시 이때는 미국과 손을 잡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은 소련을 그 지역에서 그 해당 지역에서 축출해내는 게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 80년대가 되면은 미국은 드디어 레이건 대통령이 되죠. 그때에 레이건 독트린이 발표가 됩니다. 뭐 주요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에 그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가는 그런 부분이죠. 아무튼 이런 맥락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아프가니스탄에 지원을 시작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무자헤딘을 지원합니다. 이게 소련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랍인 전투 마찬가지입니다. 무자헤딘만 이렇게 그 소련을 물리치기 위해 있었던 존재가 아니고 아랍인 전투원도 분명히 포함되죠. 이때는 뭐 무기 지원도 있었겠지만 정보 전략적인 것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까지 했고요. 반면에 소련은 그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을 지원했죠.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눠지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지금 아프간에는 지금 이 당시에는 공산권 국가가 들어가 있었고 소련과 친했던 쪽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때에 이 전쟁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소련이 말기에 접했을 때 좀 전황이 불리해졌을 때죠. 이때 아프가니스탄에 모하마드 나지불라 대통령이 들어옵니다. 그 역시 파슈툰족이고요. 이 대통령 역시 공산주의 친소련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소련의 지원을 받았던 그런 대통령인데요. 근데 이 대통령도 이 시기를 어쩔 수 없이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쪽이었죠. 물론 뭐 필연적일 수 있었겠지만요. 그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소련이 큰 지원을 했지만 뭐 실제적으로 80년, 90년 되면서 90년 초반 되면서 소련은 붕괴가 되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고 동구권, 동유럽권 해체되었죠. 그 공산권. 그리고 1990년대 유로가 되면은 걸프전까지 발생합니다. 이게 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미국의 맞대응이었죠. 미국 중심에. 이때 후세인은 원래 미국의 지원을 받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란 이라크 전쟁할 때요. 그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죠. 소련 침공이랑. 근데 문제는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는 지원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 후세인은 서방 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의 힘을 믿고 쿠웨이트를 침공하니까 여기에서는 미국이 손을 들어주지 않죠. 이런 해프닝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걸프전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지역과 냉전 해제와 냉전의 종식과 그리고 걸프 지역의 어떤 외교적인 중심, 특히 미국에 그러는 거죠.
중심이 쏠리다 보니까 아프간은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가 낮아집니다. 특히 소련도 러시아로 이제 바뀌니까 더욱더 전국 안정에 국내 안정에 좀 치중해서 그런지 아프가니스탄의 지원이 없어집니다, 거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지불라 대통령은요, 그 자체 방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어려웠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 소련 침공에 맞서기 위한 그런 단체였던 무자헤딘들, 산발적인 반군 단체들, 결국 92년 러시아가 신생국가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소련도 결국 뭐 89년쯤 되면은 물러나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92년이 되는데 이때쯤 되면은 신생국 러시아도 지원이 끊기고 결국 뭐 현실적으로 이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 정부군은 힘을 많이 잃게 되죠. 그리고 이때에 눈치를 빨리 채는 북부 정부군 출신이었던 압둘라 라시드 도스툼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거 뭐 최근 뉴스에도 꽤 나왔죠. 그 사람이 원래는 정부군 출신이었는데 무자히딘 쪽으로 투항을 합니다. 마수도 진영으로. 이렇게 좀 시기를 잘 눈치를 잘 보는 그런 인물인 듯한데 우즈벡 개인이죠. 이렇게 된 부분. 아무튼 좌우지간에 92년이 되면은 아프간 공산권 국가였던 민주공화국, 아프간 민주공화국이 패배를 하고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잠시 그 반군이었던 무자헤딘이 92년부터 나라를 바꿉니다. 물론 이때 도스툰도 역시 한복하겠죠. 그게 바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국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무자히딘은 분명히 그 소련 침공도 막아냈고, 물리쳤고, 공산권 아프간 민주공화국도 지금 축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만의 목표가 이루어지나 싶더니, 글쎄요. 무자히딘 자체가 일단 출신이 매우 다양하죠. 그 라반이랑 마수드라는 쪽, 마수드는 뭐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오지만은 그 지금 판지시르 주에서 저항하고 있는 마수드 있죠. 아흐마드 마수드의 아버지, 마무 샤 마수드라고 부르죠. 샤라 말이 붙는데 그 인물이 여기서 나오는 마수드입니다. 타지크계 인물이고요. 라반이 포함돼서 그리고 뭐 실세 민족인 파슈툰, 굴분인 헤크마티아르 이 두 세력이 크게 분열이 돼 있었습니다. 더 많은데 일단 크게 보면 두 개로 분열돼 있었고요. 탈레반이 나오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전 세계적인 이슬람 혁명을 꿈꾸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좀 행동력이 강한데 좀 아주 잔악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오스만 빌라덴. 이 인물은요 이렇게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반군 세력인 무자히딘이 분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합쳐도 부족한데 어떻게 분열이 되냐. 그래서 어떻게든 협력을 중지하기 위해 노력을 했죠. 참고로 오스만 빌라덴은 아프간에만 있는 인물이 아니죠. 때에 따라 수단에도 가고 사우디에도 가고 여러 가지 많이 돌아다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오사마 빌라덴은 2011년에 일단 뭐 아주 정밀한 군사 전략으로 작전 전략으로 일단 사망을 했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리고 큰 두 세력이 분열을 하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이 굴분인 세력이요 카불을 완전 점령을 합니다. 하지만 마수드랑 아까 말씀드렸던 마수드에 붙었던 도스툼 물론 도스툼은 또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도스툼이 마수드에게 갔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굴분인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카불의 주인도 꽤 바뀌어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결국 오히려 아프간 전국에 불안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그 타시크족이랑 파슈툰 족 사이에 뭐 여성 인권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죠. 난민도 꽤 생기고요. 이런 내전 종식의 명분을 걸고 탈레반이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탈레반들도 무자히딘 출신들이 상당수겠죠. 거의 대부분 무자히딘 출신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어느 정도 빠져나오는 개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한 1994년대부터 해가지고 탈레반이 등장하죠. 이게 요즘 우리가 아주 주목하고 있는 이 탈레반입니다. 아무튼 일단 탈레반의 배경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 국가였던 아프가니스탄의 민주공화국이 소련의 해체와 러시아의 지원 미약 그리고 반군 세력인 무자헤딘의 집중적인 공격과 미국의 그리고 여러 서방 국가와 아랍 국가들의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무자히딘이 그 아프간을 장악했지만 결국 그 분열이 또 일어나서 거기서 틈을 타서 탈레반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분열을 틈타서 탈레반이 지금 그러니까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 계열이지만 출신 정부들 다르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탈레반이 등장했는데 바로 그 탈레반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건 아니고요. 그 사이 한 2년간의 그 경합 및 경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무자히딘 내에서 어느 정도 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 탈레반 견제의 목적도 좀 있겠죠. 그래서 파슈툰족 계열인 굴부딘 헤크마티아르가요 마수드를 만나가지고 임시정부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사실 이건 1992년대쯤 얘긴데 그게 한 4년쯤 지나가지고 임명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갈등의 과정이 아주 깊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협력을 노리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지역적인 그리고 이 지역 이익 간, 동족 이익 간의 여러 가지 그 이익이 얽혀가지고 내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탈레반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가지고 결국 이 오합지졸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국 이것이 또 다시 붕괴가 됩니다. 그 보시면 여기가 이제 마수드 타시크인 그리고 라바니 같은 계열이고요. 도스톤 밑에 있죠. 지금도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굴부딘 파슈툰 계열 좀 있는데 굴부딘이 원래는 그 탈레반도 역시 파슈툰족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굴부딘은요 같은 파슈툰족 계열인 탈레반 단체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탈레반이 정권 잡은 다음에는 협력을 하게 되고요. 굴부딘 같은 경우는 또 나중에 IS가 또 여기서 큰 힘을 차지하니까 또 IS랑 협력을 하게 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좀 의리 군인적인 느낌보다는 정치적인 느낌이 좀 강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스턴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수더가 좀 지조가 있는 인물로 그 이력을 볼 때는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좌우지간에 일단 탈레반이 정권 잡습니다. 96년에 무자히딘의 분열을 틈타서 그래서 사실상 96년에 아프간 대전이 평정이 되긴 해요. 탈레반 중심으로. 그래서 70년대부터 활동했던 무자히딘 이렇게 탈레반과 마주하게 되자 친탈레반으로 가는 쪽도 있고 반탈레반으로 가는 쪽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반탈레반 세력은 주로 북부동맹을 들어가게 되죠. 지금 뭐 판디시르주에서 정하고 있는 북부동맹 얘기 많죠? 근데 그거는 신북부동맹이라고 제가 가명으로 띄울 수 있고요. 실제로 북부동맹의 원래는 이때부터 생겨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탈레반에 대항하기 위한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면서도 다른 종족이고 활동 지역이 다른 그런 단체이고 탈레반은 주로 이제 파슈툰족이니까요. 파슈툰족은 아프가니스탄의 남쪽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적인 종족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좌우지간 여기에 이제 북부동맹에서 활동했던 인물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흐마드 샤 마수드 판디스르의 사자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즘에 언급 많이 되는 그 마수드의 아버지입니다. 탈레반 아무튼 정권 잡고 샤리아를 도입했죠. 근데 이거를 이제 탈레반이 인위적으로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은데 원래 이거는 있었던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성경에 언급할 때 토라의 율법 같은 거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슬람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완전히 차원은 다르지만 뭐 기능상으로 봤을 때 좀 비슷합니다. 그 꼬란에 입각해서 만든 이슬람 법이죠. 샤리아는. 근데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를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탈레반은 이 샤리아를 말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것을 시대에 맞게 그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아니 그냥 말 그대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원리주의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성 인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요. 엄밀히 이 꼬란과 샤리아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 대우에 관한 내용이 엄밀히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탈레반이 정권 잡은 다음에 빌라덴이랑 알 자와히리 등의 알카에다 단체가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나중에 9.11 테러를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이슬람 전사들 그들이 보기에는 양성소를 이제 첫 거점으로 아프간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 그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빌라덴, 알자와히리, 알카이다 단체랑 탈레반이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실시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일례로 일단
탈레반이랑 좀 연결돼 있기 위해서는 북부동맹을 어떻게든 와해를 시켜야 됩니다. 오스만 빌라니 보기에도. 그래서 그 아프간을 완전히 그러니까 정권 잡았지만은 전역을 그러니까 북부 지역을 포함한 전역을 탈레반 그 기지로 삼고 알카에다가 활동하기 유리하기 위해서 그쪽 수장이었던 샤 마수드를 암살하죠. 예, 그게 되는데 이제 기자를 위장해가지고 인터뷰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제가 책으로 본 바로는 그게 벨기에 텔레비전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을 명분 삼아가지고 기자로 위장한 다음 인터뷰를 하는데 뭐 지금 전황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는 순간 카메라가 폭탄으로 터졌다고 하죠. 네, 카메라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얼마 안 돼서 2일 후, 9월 9일에 이 사망 사건이 벌어지고요. 바로 그 2일 후인 9월 11일 이때에 9.11 테러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때 이 9.11 테러도 그렇고 샤 마수드가 사망한 것도 알카에다의 계비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알카에다 역시 그 9.11 테러가 발생하면은 미국 보복을 받을 거 알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어 약간 이거 약간 야비할 수 있는데요. 알카에다가 공격은 했지만 그 영토적으로 그 아프간을 차지하고 있는 건 탈레반이죠. 그렇다 보니까 탈레반에 뒤집어 쓰려고 하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당장 공격받는 건 탈레반이죠. 아무튼 그, 그 알카에다가 아프간에서 활동하지만은 결국 9.11 테러를 일으키면은 미국이 공격을 하게 됐는데 공격할 때 탈레반에게 포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알카에다는 상대적으로 예, 탈레반이 보호막이 되는 거죠. 그런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 이렇게 샤 마수드를 사망시킨 이유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탈레반은 계속 마수드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이런 뭐 아주 복잡한 이유가 있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우지간 9.11 테러 발생하고 바로 그 해에 10월이 되면은 미국은 보복 공격을 실시하죠. 아프간에 대해서 네, 항구적 자유 작전을 실행합니다. 결국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그 탈레반은 박살이 나고요. 이때 이제 아프간 북부 세력이었던 북부 동맹과 협력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탈레반이 축출되죠. 네, 그래서 이 나름 미국이 판단하기에 테러 세력인 이 탈레반 이 존재들을 완전히 까부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뭐 통쾌한 부분이라고 판단될 수 있죠. 아무튼 그런 얘기가 되고요. 이제 문제는 탈레반이 축출되었습니다. 근데 축출된 것만이 목표가 되면 안 되었어요. 일단 테러 단체를 그 작살낸 것, 없앤 거는 좋은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 미국이 들고 온 생각은 그렇죠. 민주주의를 익식시킨 거였습니다. 이라크 전쟁도 역시 뭐 석유 자원 차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민주주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도미노 이론이 일각해가지고 그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가 바로 아프가니스탄 과도 이슬람국이랑 그 현존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네. 그래서 2001년 때가 되면은 예, 잘 보시면요. 제가 오타 났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1992돼 있는데 2002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거 2002년. 엄밀히 말하면 200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2001로 바꾸겠습니다. 아무튼 2001년에 그 이제 과도 정부 의장인 하미드 카르자이가 이제 의장이 되죠. 근데 이 카르자이는 두라니족입니다. 그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두라니 제국 해가지고 그 아프간에서의 제국 형성된 적이 있다고 했죠. 그때 그 인적으로 만들어진 진주를 뜻하는 두르 이것에서 나온 종족 이름 두란인데 이것도 역시 파슈툰계입니다. 아무튼 파슈툰계에서 지금 가도 정부 의장이 나왔다는 것도 좀 아주 특이하죠. 네, 북부 동맹은 사실 파슈툰족이 아니고 이 타지크족들이 좀 우세하긴 한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 아무튼 가도 정부가 세워지고 전국이 안정된 다음에 2004년에 정식적으로 카르자이가 대선에 당선되고 그때부터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되죠. 그리고 그 외에 그 이후로 이제 민주주의 도입도 하고 외국 원조도 받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노력도 하는데 결국 또 부패 부정의 논란이 많습니다. 아주 많은 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덜 되는 것. 사실 뭐 뒷돈이 있었다는 거죠. 빼돌렸다는 얘기로 되게 언급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예, 이거는 뭐 아슈라프 가니가 2014년에 정권 교체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언급이 많이 되고요. 이때 뭐 탈레반이
흥기를 했다가 다시 또 일어났다가 흥기했다가 또 박살났다가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거는 다 생략했고요. 가장 중요한 2020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트럼프 시기였죠. 트럼프 시기는 아니고 트럼프 완전히 예,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바이든 완전 초반의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2월 29일 도하 합의로 인해 가지고 미군이 아프간 철수를 하죠. 그 발표를 하죠. 까타르 도하에서 또 제3국이죠.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거의 뭐 바이든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딱 그때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이것이 또 시초가 돼가지고 결국엔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그래서 지금 최대한 8월 31일까지는 뭐 기한을 잡아가지고 미군 완전 철수하겠다 하고 났는데 사실 그 전에 이미 지금 탈레반이 지금 정권 완전 다시 또 장악한 상태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지금 세계로부터 아직 정부로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으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요. 뭐 질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댓글을 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또 다시 전국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아주 불안해지고 있죠. 또 최근에 IS가 또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또 골머리 앓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많이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또 한마디만 더 하자면 뭐 맞는 얘기 하고 싶지만 딱 이것만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탈레반이 지금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차지했는데 지금 탈레반은 예전과 좀 달라요. 그 1996년에 탈레반이 정권 잡았을 때랑은 좀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일단 지금은 IMF 그때 이것도 영상에 저번에 언급을 했는데 IMF가 완전히 지금 자금을 동결했죠. 그러니까 자금줄이 거의 뭐 사라진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IS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탈레반이랑 같은 원리주의는 맞는데 그 이번에 IS가 폭탄 테러한 것도 탈레반 겨냥한 것도 맞죠. 그래서 더 불안한 전국이 지금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조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 등이 있죠. 그런 나라들하고 외교 관계가 매우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탈레반의 행보가 제가 봤을 때는 96년대랑 다르다. 더 열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즘엔 또 SNS랑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전파가 많이 되죠. 그 96년 당시에는 거의 뭐 인터넷 보급률이 저하 수준, 완전 최하 수준이었는데 지금 그래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이 보급률이 높죠. 아프간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러 행위들 그리고 인권 문제들 잔악한 행위들이 낱낱이 다 SNS에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도 역시 탈레반의 행보에 아주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 좌우지간 아프간 난민들, 무고한 난민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이 이런 피해를 최대한으로 적게 볼 수 있도록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무튼 역사 끝까지 보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있으면 계속 올리도록 할게요. 이상